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아침 7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열고 방송을 합니다. 매미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전라도 시스템은 부패한 시스템이다. 박근혜는 전라도 시스템의 피해자였고 문재인은 전라도 시스템으로 잘해먹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전라도 시스템은 부패한 시스템이다. 박근혜는 전라도 시스템의 피해자였고 문재인은 전라도 시스템으로 잘해먹었다. 좀 제목은 깁니다만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1171억 원이 배정이 됐다는 겁니다. 새만금에 잼버리 행사장에 1171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조직위가 운영 자기들 어디 인건비 쓰고 해외 출장 가는데 740억을 썼다는 겁니다. 야영장을 조성하는데 120억 밖에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 야영장에 돈을 안 썼으니까 이렇게 이건 지금 영국 잼버리단의 캠프촌인데요. 지금 물바다입니다. 영국은 철수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다 인건비 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해외여행하는데 740억 썼고 그 넓은 야영장에 120억 밖에 안 썼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얼마나 740억을 어떻게 썼는가를 봤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잼버리 배운다며, 잼버리를 배운다며 크루즈 유람을 갔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99번 갔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다 놀러 댕긴 겁니다. 해외는 야 이거 정부에서 준 예산이니까 다 놀러 가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을 앞두고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이 한국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9월 20일 이후에 해외 출장을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라북도가 55회로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직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부안군이 25번, 새만금 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 순이었다. 놀러 다녔어요. 새만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놀았으면 크루즈 타고 난리 났습니다.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 부안군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잼버리 개최가 확정되자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 홍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0월 공무원 13명이 중국 상하이로 최장 6박 7일 크루즈 팸 투어를 다녀왔다.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 출장 갔는데 거기는 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곳이었다. 기분 좋았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 행사를 잘 치르라고 줬는데 다 해외 출장 다니고 진짜 돈 쓴 건 어디다? 740억 원 다 놀러 다니는 데 썼고 인건비 썼고 야영장 만드는 129억 원만 썼다는 겁니다. 이게 전라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라도입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케이스를 비워줍니다. 이게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장의 화장실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는 예산 390억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141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밑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 새만금 잼버리장의 화장실입니다. 돈을 떼먹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어제 이 전라북도 잼버리에서 여기 이렇게 이 샤워실을 외국 사람이 들여다봤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전라북도 잼버리가 철수해 버렸습니다. 자, 영국이 지금 난리 났어요. 영국은 지금 어떻게 보더라고 하냐면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설만 나빠서 퇴행한 건 아니고 화장실 그리고 영양 그 급식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영국은 제일 먼저 철수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돈을 떼먹으면 돈을 떼먹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돈을 떼먹었어요. 자, 상암 경기장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북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세금 3천억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 왜 3천억이냐면 2천억은 매립한다고 그래서 습지를 매립하는데 2천억 매립 비용을 줬어요. 2천억은 별도로. 그 운영비 1,000억 주고 그래서 4천억까지 한 3천억이 넘게 들어간 돈이에요. 전북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세금 3천억은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2천억이 들었습니다. 즉 3천억 원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1개 반을 건설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천억의 돈을 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3천억의 돈을 가지고 2천억은 왜 또 안 넘어가나요? 예. 2천억은 이거 매립하라고 준 돈이었어요. 이거 2천원 가지고 여러분 2천원 가지고 이거 매립하는 흔적이 보여요? 나머지 1,000억 가지고 운영하라고 줬는데 놀러가 버리고 2천억 매립 비용 어디로 갔죠? 3천억이면 상암동 서울 상암동 경기장을 1개 반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떼먹었어요 돈. 전라도는 돈만 내려버리면 떼먹어요. 그게 전라도 시스템입니다. 자, 한 언론이 전라도 지역 언론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최보식의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전라도 시스템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전라도 시스템을 표현한다. 무슨 뜻인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새만금에는 넓은 땅도 있고 사람도 있다. 이 사태가 난 것은 시스템 부재 때문이다. 그리고 얄팍한 상술, 이게 전라도 시스템이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고 준비할 돈도 부족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도 있었다. 보조금도 있었다. 국민의 관심도 부족하지 않았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부재했다. 바로 시스템이 부재했다. 시스템은 물량이 아니라 기능이다. 제대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이 시스템이다. 문제는 전라도의 독재 정치로부터 왔다. 몇 번 지적했지만 전라도는 민주주의라는 위치만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다. 가령 잼버리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정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어난다고 해보자. 대개는 쇄신안을 내기 어렵다. 전북 지역 매체 전북의 소리는 새만금이 여름철에 잼버리 개최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분석 기사를 냈다고 하자. 하지만 모두 묵살되고 말았다. 전라도 지방 권력은 단 한 번도 교체가 없었다. 그렇게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감시 등과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없고 요란한 민주주의 외침만 있는 상태다. 요란하게 외쳐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못 살고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문제는 부패다. 전라도는 부패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게 묻힌다. 모두가 한통속이어서 그렇다. 권력 분립도 없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가 없는데 부패가 없을 리 없다. 그래서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부패 시스템이다. 부패는 어느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지만 부패 시스템은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저지른다. 같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코지 즉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부패를 저지르고 모두가 같이 나눠먹고 모두가 같이 감추는 것이다. 부패 시스템의 창고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수혜자가 가장 몰염치하고 불성실한 사람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염치 바르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개미론적으로 전라도는 역선택의 공간이다. 전라도 발전을 위해 고향에 남아야 할 지식인들은 모두 떠나고 전라도 발전을 위해 그만 퇴장해야 할 이들이 더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역선택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새만금 카오스 잼버리의 모습이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카오스 잼버리의 모습이 바로 전라도 시스템의 비주얼인 것이다. 라고 이양승, 이분은 전라북도 출신 농객이라고 합니다. 이양승 씨가 글을 썼어요. 마지막에 글 쓴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을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마음은 그래도 교수인 내가 잘한다. 나 확신한다. 전라도 편향적 정치는 전라도 청년들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전라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기업과 투자 유치 그리고 개발이다. 이제 두고 보라. 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아노미 사태를 놓고 또 중앙정부 탓을 할 것이다. 전라도의 정치 아젠다 생성 방식이다. 모든 걸 중앙정부 탓, 기득권 탓, 세력 탓 등등. 전라도에서 진짜 기득권 세력은 바로 민주당 너희들이다. 새만금 잼버리도 민주당 탓이듯 전라도 소외도 민주당 탓이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당도 아니다. 민주당은 문동권 학생의 마인드로 무장해 있는 연맹체다. 더불어 민주총련이다. 이제 그 패거리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에 이렇게 나온다. 호수 근처에서 건달 안상부가 검사 우장훈의 멱살을 잡을 때 우장훈이 안상부에게 외친다. 아직 모르겠어? 진짜 배우는 이강이라고 말한다. 전라도 사람들에게 외친다.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원흉이야.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민주당 독점 체제의 전라도 시스템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전라도 OS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라도 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영수 씨 며칠 전에 구속되죠. 박지원을 특검으로 추천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근데 전라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문재인이지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알고 보니 불법 비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부 관료의 대부분을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도 전라도 사람, 사법부도 거의 전라도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채빵 차리고 있습니다. 한민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문체부 국장이요. 문재인의 온갖 폭정과 만행이 윤석열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순살 아파트, 새만금 잼버리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책임은 모두 윤이 져야 한다. 궁지 탈출을 위한 첫 단추는 문재인 구속이다. 라는 견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에 내려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광주 정신 숭배자 윤석열은 민주화의 성지 전라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준비할 리가 없다고 새만금 그 잼버리를 그렇게 엉망으로 준비할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기초적인 점검조차 생략된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새만금 그 잼버리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책임을 중앙정부가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가부 장관이 책임 장관이에요.
믿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몰랐겠죠. 믿었을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광주 정신 숭배자 윤석열은 민주화의 성지 전라도에서 그렇게 잼버리를 엉망으로 준비할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기초적인 점검조차 생겼던 게 틀림없다라는 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전라도 시스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라도 사람을 비하한다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싸요. 저보고, 아니, 전라도의 일부 사람이지 왜 아니요. 전라도의 일부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것도 전라도식이라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 전체가 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어제 뭐 영국 대표단 떠나고 미국 대표단 떠나서 우리나라 정부가 막 뭐 달았는데 조사다니면서 제발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벨기에가 떠나려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벨기에도. 그런데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라북도 잼버리가 떠나겠다는 겁니다. 왜 화장실을 들여다봤대요. 외국 사람이 화장실을 여자 그 샤워실을 들여다봤대. 근데 그 조직위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퇴행하겠다고 나갔어요. 기자회견 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주인이. 아까 보셨죠? 그 여자 샤워실 엉성한 거. 제가 안 지웠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리고 이걸 지나가다가 봤대. 이 미국 사람이 여자 샤워하는 걸. 그걸 조치를 잘 취해지지 않았다고 난리 쳤어요. 어디 난리 치고 나가버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잼버리에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잔치집이 기자회견 자체에서 고성도 질렀다. 자기들이 잔치집이잖아요. 전라북도. 그리고 퇴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았다.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한다. 살얼음판 위에 친 텐트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잼버리 주최 측 전북은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다.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유치전을 벌였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현 정부에 엿을 먹이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심해라, 윤석열. 유비무한 거짓말도 다시 보자 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라도 그 광주 출신의 언론인 주동식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전라도 출신 유명 여성 정치인이 발제를 들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공감도 했다. 그런데 PT를 마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런 한자를 적었다. 야무, 호남, 시무, 국가. 이거 야라고 읽어야 됩니까? 약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그 호남이 없다면 이건 그 가정법입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라는 문구로 마무리하셨다. 그리고 나를 딱 주동식 씨를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그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호남이 쌀의 전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야무, 호남, 국가 생존, 국가 발전.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합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호남의 지식인
정치인들 야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 좀 그만 써먹어라. 즉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말 이제 그만 써먹어라. 스스로 민망하고 명구스럽지 않겠는가. 내 고향이지만 지금 호남,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호남만 그렇게 살면 되니까 문제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호남은 87체제의 상징 자산 그 자체다. 대한민국 퇴행의 출발점이 호남이다. 호남적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서 패미도, 노동도, 교사도, 공무원도, 학자도, 연예인도 망가졌다. 애초부터 호남의 공범인 시민단체는 아예 생략한다. 제발 정신 차리자. 호남도 대한민국도 모두 정신 차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정신 차려야 될 분은 이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정신 차려야 될 분은 이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은 이랬을 겁니다. 뭐 여가부 장관이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 행사는 지역 행사니까 전라북도에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다 떼먹었잖아요. 돈 다 떼먹었잖아요. 1,400원 내려보낸 가운데 다 떼먹고 그 캠핑장 만드는 데는 100억밖에 안 썼잖아요. 그것도 뻔뻔하잖아요. 그게 전라도 시스템입니다. 가장 부패한 시스템이 전라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게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는 이런 게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그런 데서는. 전라도니까 통하는 게 이 전라도 시스템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전라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명예가 시궁창으로 빠졌어요. 아직 이분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분은. 전라도 시스템 때문에 박근혜가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줬어, 거기에.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 의료진을 거기에 파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삼성 공장으로 견학을 시키고 난리 났어요. 삼성이 제일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잼버리에. 근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가. 왜 불편하냐? 저 사람 저러다가 또 무시적 청탁으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재용 회장? 마사회 말말이 한 두세 마리 사줬다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2년인가 3년. 잼버리 저거 살린다고 돈 엄청나게 쓰던데, 삼성 이재용 회장. 이 사람이 언제 마음 변할지 어떻게 알아? 너 또 묵시적 청탁했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전라도 시스템이 나라를 망쳤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뭐가 뭔지를 몰라.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비석그릇 꿇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 김종인이 무릎 안 꿇은 사람이 없더만 가서. 최재형이 감사원장이던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도 사람들이 특기는 뭐냐? 정치인을 협박해서 딴 데서 돈 끌어오는 게 전라도 사람들이 특기예요. 계속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표가 들어와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이력이 났어요. 전라도 시스템은. 저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무릎 꿇리면 돈이 들어온다. 근데 표는 주지 말라. 왜? 표 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예?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안 해요? 5.18 유공자는 왜 광주시장이 지정을 해요? 전라도 시스템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의 운명은
결국 전라도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느냐 빠지면 나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당했잖아요. 전라도 시스템에. 믿고 당했잖아요. 이번에 전라도 시스템을 그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이분도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라도의 이야기, 호남 이야기는 안 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극렬하게 반항했으니까. 5.18 얘기만 하면 다 유튜브 채널 다 폭파시켰어요. 저도 18만 구독자가 다 폭파돼서 프리덤스 채널이.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할 때, 심의위원 할 때 5.18 얘기만 하면 다 삭제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 중에 5.18 그거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은 이상로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거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 제가 있는 대학에 뭐 전라북도 제가 있었는데 그 전주에 있는 대학에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 광주시 저기 전라북도 도청 그 강당에 들어 이상로 아웃 들고 난리 났어. 학교에 쫓아오고 난리 났어. 당시럽게 총장님이 아주 강력한 우파셨습니다. 그 저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교수님. 소신대로 하세요. 진짜 우파가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파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니까 우파를 하는 겁니다. 부정직하니까 뭘 하느냐, 좌파를 하는 겁니다. 전라도 시스템 당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한 윤석열도 결국은 전라도 시스템에 당하고 비참한 추혈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 전라도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전라도 사람 보고 너 시스템을 버려. 너 전라도 사람이지. 고쳐 생각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명성을 전라도 시스템이 단 며칠 만에 일주일, 한 사흘 만에 완전히 다 쓰레기창으로, 시궁창으로 몰아넣었어요. 그게 전라도 시스템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입이 10개로도 할 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분도 전라도 시스템을 타파하지 못하면 당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도 당당하게 전라도에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들 그 못된 생각을 버려라. 부패한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민주당 그 전라도 패거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하는 짓 보세요. 송영길이, 이낙연이 다 전라도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라도 시스템을 타파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라도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돼요. 주동식 씨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내년 4월에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습니다. 전라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저당 일당 맡길 수 없고, 전라도 시스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당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전라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 일제 1당, 전라도 시스템이라고 하면 가서 무릎을 꿇는 그 제 2당, 여당과 야당에게 또 맡길 수 있어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우리 모두 적극 나가야 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해요.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15 부정선거요? 그 전라도 시스템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영원히 전라도 시스템을 영원히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까야지. 아니라면 까야 될 거 아니야. 안 까.
김명수가 안 까고 앉아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물러나는데. 전라도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내년 4월에는 전라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 민주당, 전라도 시스템이면 내려가서, 버선발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저 그 국민힘, 다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라도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라도 시스템은 부패 시스템이고 끼리끼리 해먹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부패 카테고리 속에 갇히는 게 전라도 시스템입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넥타이를 만지고 있는데요. 여기 심하게 뭐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입원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보내주실 싶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싶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돌아다녔던 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프네요. 병원에서 자꾸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좀 버텨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데 병원에 입원실에 들어오는 있을 수는 없죠. 죽더라도 끝까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도 가야 됩니다. 일본 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보면 참 분통 터지잖아요. 일본은 예산 390억, 야마구치 잼버리 390억일 때에 이 일본 사람 얼마나 깨끗하게 이거 잘 만들었어요, 화장실. 1,400억이나 드는 새만금, 이거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예? 이들의 샤워실과 우리의 샤워실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화 안 나요, 이거? 일본 가야 돼요. 일본에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10박 11일 기획,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정직해요, 일본 사람.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속속들이 배워야 됩니다.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규슈에서 출발해서 홋카이도까지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곳으로 전환해서 일본 기획에 저와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심하게 아픕니다. 땀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만나러 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또 땀 흘리고 샤워하면 금방 또 시원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좀 그렇지 않았어요. 몸이 좀 그렇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지,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다고 해놓고 장부 조작해서 빼들리고, 예, 나무 짓겠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세계 잼버리에서 야, 거기 그늘이 없다 그랬더니 그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딱 돈문까지 올렸어요. 전라북도에서. 돈 빼먹는 하마들이야. 맞아요. 금단의 단어 전라도가 이제 거리낌 없이 나온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전라도는 얘기를 해요. 전라도의 흉포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 징조입니다. 예, 그 징조예요. 이번 기회에 전라도의 저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부는 감독 안 하고 뭐 했나? 여가부도 전라도 그 시스템에 속았을 거예요. 잘하겠지. 언론도 전라도 카르텔. 예. 조중동에서 전라도 카르텔 얘기를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호남의 그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인, 주동식 씨 이런 분이 전라도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 전라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언론은요, 핵심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화장실, 샤워실, 수도실, 미개업실. 제가 보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뭐, 방글라데시 수준이더만,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의 수준이 방글라데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 저보고 욕할 거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전라도밖에 없어요. 전라도 형님, 전라도 사람들은 형님, 동생 하면서 다 빼먹는다. 전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라도 사람들 하면 정말 형님, 동생 하더만. 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못된 전라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방글라데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제발 정치인들은,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라도 시스템에 가서 굽신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솔직히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왜? 지방자치를 하면 진짜 민주주의가 꽃을 펴야 되는 게 지방자치 아니에요? 전라도의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라고 봐야 돼요? 부패 카르텔이지 저거? 이번에 전라도 사람들은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제 방송에 섭섭한다 하더라도 살 수 없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기분이 언짢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라도 시스템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